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아입니다. 5월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어린이날 때 기다리면서 선물을 막 기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이제 벌써 어버이날 선물을 고민해야 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상아 씨가 그만큼 어린이 됐다는 의미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선물 혹시 결정했나요?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만 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건강입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제 건강,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오늘 선물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해 오신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상아 씨 소개 부탁해요. 국내 10대 암 중 생존율 꼴찌, 조기 발견율 10% 이하, 소리 없이 찾아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침묵의 자객 췌장암. 악명 높은 췌장암을 잡기 위해 등장한 오늘의 히어로 이상엽 교수. 1년에 1000건 이상의 내시경술 진행. 이 숫자의 의미 감이 안 오시죠? 미국에 비해 6배나 많은 시술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결과는 그냥 나올 수가 없죠. 20년 동안 점심도 거른 채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해왔던 이상엽 교수. 췌장암에 대한 모든 것, 내과계의 비밀병기 이상엽 교수에게 낱낱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소화기내과 이상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이상협입니다. 소화기내과 그중에서 이제 췌장암 분야에 정말 명의 중 명의로 너무나 유명하신데 1000건의 담췌관 조영술을 1년에 혼자서 진행을 하신대요. 뭐 감이 잡히지도 않거든요. 1000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희가 내시경으로 하는 담췌관 조영술인데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이 긴 이름으로 쓰는데 통상 저희가 ERCP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씁니다. 네, ERCP. 예, ERCP. 네. 이제 그거 하면 ERCP 전문의 그렇게 되면은 200내 정도를 혼자 해야 그다음부터 저 사람이 전문이다. 그게 미국 기준. 네. 우리나라는 한 150내 정도 혼자 하면은 저 사람은 ERCP 전문가다. 서울대병원은 2,500내 정도 합니다. 1년에. 네. 초인증기관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와. 제가 한 1000내 정도 하는 거고. 네, 그 중에서 또 1000내를 담당하시는 네. 거고 미국에서는 한 기관에 1년에 150. 네, 그 정도 정도. 하면은 괜찮습니다. 뭐 차이가 뭐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제가 또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명의시잖아요. 근데 20년간 점심을 안 드셨다고. 시술도 많이 하실 텐데 도대체 평소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 먹으려다가 안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오랜 세월이 네. 지나면서 습관이 됐는데요. 이게 저는 참 다행인 게 저희 부모님이 참 저를 건강하게 놔주신 것 같아요. 별로 아픈 거 없고 뭐 옆에 사람들이 참 체력 좋다는 얘기 많이 하니까 그게 바탕이 된 거고 실제 환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특정 기관으로 선택과 집중이 뭐 좋은 의미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너무 많이 오시는데 네. 근무 시간이 제가 시작하는 시간이 통상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막 서둘러서 하죠. 막 서둘러서 하다 보면은 점심 없이 그냥 쭉 하던 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안 먹어보니까 또 안 먹는 것도 나름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가끔 그 다 식곤증 있잖아요. 그 식곤증. 그렇죠. 근데 점심을 잘 먹고 오후 진료 들어가면은 잠깐 한 1, 2분 순간 약간 졸린 느낌? 식곤증 그런 게 오면은 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 순간이. 왜냐면 내가 혹시 이 순간에 결정을 잘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수를 잘못하면은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순간을 좀 피하다 보면 차라리 그냥 배고플 때 물 마시는 게 낫지. 이제 그렇게 세상에. 하다 보니까 이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식사하는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휴식의 의미도 있는데 그거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환자분들에게. 뭐 별로 주위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니까. 체력은 타고났다 이렇게 또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체력만으로 되는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사명감도 있지만 성실함, 이 성실함은 부모님께 아예 물려받으셨다고요. 역시 뭐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거죠. 어릴 적에는 좀 싫었는데 그게 네. 뭐 저희 집이 조그만 가게 운영을 했었는데 기억을 해보니까 평일날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생각하면 한 3일 쉬셨던 것 같아요. 설날, 추석, 여름에 한 번. 그 여름에 한 번 쉬는 것도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8월에 아주 더울 때는 강제로 다 시장을 닫게 했습니다. 그 전력 이 단전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네네네. 정전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어디 놀러 가자고 하셨던 것 같고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그런 게 싫어가지고 나는 이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는 회사원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고 어릴 적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회사는 다니긴 하지만 네. 조금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하고. 예. 부모님께 물려받으신 그런 성실함으로 지금 또 부모님께서 얼마나 더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췌장암 전문의시지만 중간에 전공을 바꾸신 거라고요? 환자도 암 하면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먼저 뭐 옆에 자기가 암이면 더 무서운 거고 네. 의사도 무섭습니다. 암 환자 보는 게. 아, 그래서 저는 암 환자 안 보고 싶었어요. 원래 간을 전공하면은 간암을 봐야 되고 위를 전공하면은 위암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때는 한국에 췌장암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췌장과 담도를 전공하면은 담석증, 췌장염, 담관염 이제 그거 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구 구조가 바뀌고 네.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뭐 그런 과정이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담석 환자가 아니고 췌장염 환자가 아니고 어느 순간 췌장암 환자하고 담도암 환자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떡하겠습니까? 환자가 오는데 임상의사는 오는 환자를 갖다 열심히 치료하는 게 목표니까 공부를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를 췌장암 그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의외이긴 한데 제가 의도한 건지 세상이 바뀐 건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네, 시작은 이제 암이 싫어서 예. 암을 잘 멀리할 수 있는 네. 전공을 선택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 네. 중에서 제일 독한 암이 제 앞에 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의술 발전이 엄청나잖아요. 예전에는 고치지 못했던 암도 요즘에는 생존율이 좀 높아진 편인데 근데 유독 왜 췌장암은 아직도 무서운 암이라고 불릴까요? 저희 나라에서 암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게 한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대부분의 암이 한 50% 이상은 치료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네. 완치율이. 근데 췌장암은 20년 전에 10%, 지금 대략 15%. 물론 50%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네. 그냥 너무 속상하죠. 그 수치를 보면은 아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라고 다 생각을 하시니까 질병이라는 게 원인을 알면은 원인을 처음부터 없애면 제일 좋고 이제 원인을 갖다가 못 없애면 그 다음에 빨리 찾으면 좋고 네. 두 가지가 가장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인데 췌장암은 일단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또 조기 발견을 하려면은 적절히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위로 내시경으로도 안 보이고 초음파로도 안 보이고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기 발견이 안 돼서 성적이 안 좋은 거고 치료 성적이 안 좋고 또 하나가 진단이 잘 안 되고 예후가 안 좋으니까 네. 치료에 대한 투자도 조금 소홀한 거죠.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아마 암 중에 암, 뭐 최악의 암 그런 조금 나쁜 이름이 붙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췌장암도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된다면 완치율도 조금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럼요. 맞나요? 뭐 예를 들어서 췌장암은 발견되면은 50%가 4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40%가 3기입니다. 그다음에 20%가 이제 1기인데 4기는 대략 완치율이라고 저 보통 말하는 5년 생존율 네. 그게 한 5%. 3기면은 15%에서 한 20% 사이. 네. 이제 1, 2기면은 한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1기라고 하는 거, 네. 2cm 한 80%까지 가고요. 오. 초일기라고 하는 2cm 미만 네. 한 80, 한 5%. 그래서 생존율이 예. 확 올라가네요. 정말로. 발견이 어려서 그렇지 네. 일찍만 찾으면은 승산이 있는 게임이죠. 치료라는 게. 예.